그동안은 뭐 별거 없었는데 시장이 너무 세니까 네. 사실은 나와서 별 할 얘기도 없고 어. 다만 주의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3월에 근데 3월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3월, 2월 말부터 3월까지로 하면 지수로만 보면. 아, 지수로만 보면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른 것도 별로 없고 다른 게 많이 오르긴 어떻게 오늘 했는데. 두 분의 토론으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저희 일부? 아니 약간 한국이 많이 올랐고 예, 대만이.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 장을 알겠습니다. 봤을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뭐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시작하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가벼운 카툰부터 볼 건데요. 딱 보시면 좋습니다. 나오겠지만 네. 다운데가 뭐냐? 약간 얄미운 그런 카툰 아니겠습니까? 하락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그만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황소가 일단 강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봤고요. 벗고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 현재 S&P 지수가 5개월째 올라갔다. 이게 보시면 월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5개 왔고요. 올라갔던 시기가 5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23.2% 올라간 거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22개 주에서 19개 주가 올라갔던 거. 3개 주가 빠졌기 때문에 강한 모습 보인 건데 제가 보기에 저도 미국 꽤 했지만 이렇게 강한 시장 별로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고 최수인데 22번 찍었습니다. 22번째. 네. 이게 보시게 되면 3분기에 22번이니까 만약 곱하기 4를 하면 잘하면 80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소망이 있는데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긴 아시겠지만 예. 보통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평균 10일만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혹시 이렇게 올라갔던 코스피가 경험 없죠? 이런 게? 뭐 9주, 10주 연속 올랐던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22번씩 찍었던 경험도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 20년 동안. 해서 네. 2021년 70번에 찍었던 것도 네. 잘하면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 2% 이상 빠지지 않은 건데 고점 대비죠. 이게 보기엔 100일 넘어갔는데 현재 104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빠지는 상황이 거의 없다.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보시게 되면 80년 동안에 한 8번 나왔던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문 기록이 아닌가 볼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가장 강한 요런 건데요. 원래 시장이 좀 올라가면 약간 시장감이 나와야 돼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증시를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104일이니까 아마도 이것 또한 한 2배를 같지 않을까 제 생각이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통 고점 대비 2% 빠진 게 보통이거든요. 안 빠지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그 다음 그림은 원래 시장이 빠지는 그런 캐스를 보여준 건데 보통 1년에 3%가 7.3에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지고 있고 5%는 3.4에 빠지고 있고요. 10%가 1년마다 한 번씩 빠지는데 지금 웬걸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가 7 빠지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미국 주식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절대 내리면 안 됩니다. 차에서 타고 있어야겠죠. 내리면 보통 내리신 분들이 주가 빠지면 하겠다 하시는데 보통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데 빠지는 거 안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항상 그 차에 머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네. 내려서 엄청 배 아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번 내리면 다시 못 합니다. 여기 네. 보면 네. 이제 3% DB 1년에 7.3회고 네. 5% mid correction이 3.4회잖아요. 그렇죠. 10% 1.1회.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오히려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먼저 빠져서 슬픈 사람도 있지만 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3이나 5만 빠져도 도망가고 싶은 미친 듯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3이나 5%가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팔아놓고 오히려 나머지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겠다라는 분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파신 분은 주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고 더 빠질까 들어서 또 못 사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리신 분들은 보통 다시 판다는 것보다는 그냥 작은 이익에 만족해하는 분들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도 주가 빠지면 또 빠질까 겁나 못 살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네. 살짝 빠져서는 안 사고요. 충분히 빠졌을 때 삽니다. 충분히 빠진다는 뜻이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냥 같은 돈 가지고 훨씬 많은 주를 살 수 있을 때겠죠. 네.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게 되면 물론 빠지겠지만 일단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거보다는 실적 보시고 투자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장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까 저렇게 얘기했지만 네. 거의 공매도는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의 특성은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네. 주식 비중이 저희 투자율이 100%인데 10% 커렉션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10% 정도 커렉션까지는 견딜 마음이 있고 그러면 시장이 10%가 빠지면 나머지 종목은 15나 20이 빠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빠지죠. 예.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웬만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10%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나는 10%를 견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네. 보통 더 빠지거든요. 그럴 빠지죠, 때마다 예. 그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월급 타서 더 사도 되는 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은.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보기에는 이렇게 먼저 판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시는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가 안비돼 있으면 네. 돼 있으면 아마도 데미지 적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통계를 보시면서 버티시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미국 역사는 아까 했지만 8대2로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가 9대1로 가깝죠. 9대1이니까 네. 보시면서 지금 빠지는 것은 다음 올라가기 위한 또 재도약을 위한 약간 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투한 분한테는 더 사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역사를 그림으로. 계속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주식을 그때는 좀 안 볼까요? 어떤 그러니까 좀 실질 행동 요령이랄까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첫 네. 번째 종목을 보시면서 나빠진 종목을 보통 선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빠진 거? 실적이 예를 들어서요? 많이 빠진 게 실적이 나빠진 게 실제 없어요. 나빠진 예. 거? 네. 곤란의 작업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순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게 다시 약간 바꿔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쉼 때 뭔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빠졌을 때 종목 개수가 많았던 거를 보통 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줄이거나 하세요? 줄이거나 심지어 현금을 가져가자는 것도 거의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열 예. 종목인데 그 중에 많이 빠진 걸 팔아서 더 많이 오른 걸 사는 식으로 종목을 압축해라 좀 빠졌을 때는 그래야 오를 때 탄력이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는 방법이겠죠. 하는데 예, 그것도 방법이겠죠. 많이 네. 못 간 걸 빠는데 예. 많이 못 간 거를 팔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학 게임분들은. 어려우니까 예, 예. 대표님 아니 부사님 계신 저는 거니까 그렇게 하죠. 네. 하는 게 맞고요. 올라간 종목 사는 게 정석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근데 그렇죠. 대부분 다 반대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 마침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TLT, TNF라고 하는 채권 채권 ETF인데 채권 ETF를 작년 초부터 담았습니다. 계속 성학개미가 담았는데 제가 보기에 채권 ETF는 보통 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때 필요한 종목인데 네. 그냥 하신 거죠. 주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TMF는 3배짜리예요. 3배짜리죠. 근데 지금까지 막 물려 계시는데 네. 한 번 사시면 거의 결혼을 하십니다. 종목하고. 네. 그러면 안 꼭-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네. 미국은.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미국 주식이죠.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분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은 미국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 포트를 보시면서 나쁜 종목을 속아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립니다. 예. 빠질 때 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동 요령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상승세의 기록적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지난 11월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 주식 쪽으로 몰린 자금이 11조 달러. 11조 달러면요. 1경 3천조 원 정도? 네. 1경 4천조 원 정도? 어허. 그거 우리나라 감이 잡히십니까? GDP의 한 6배, 7배 됩니다. 6배 되죠. 6배. 와닿네요. 와닿아요. 그 네. 금액 올렸는데 그만큼 많이 산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서학교에 나산 걸로 보이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건데 혹시 보시고 있는 환호 지르는 분과 옆에 있는 거제가 된 분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같은 그림인데? 요 그림. 지금 보시고 있는 환호 지르는 분은요.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 아, 마켓- 경제를 보는 사람은 거지가 네. 됐고 네, 네. 주식을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 그거죠. 얘기군요. 그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주식은 이 규정이 맞다. 누가 뭐라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여주신 그렇죠. 글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나쁘게 보신 분들은 제 기억에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분이 거의 없다. 네. 끝났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어차피 통계로 보시는 건데 연평균 10% 올라간 건 누가 보는데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잘 기억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은데 이 그림마저도 보시면서 하지만 나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개 종목을 보유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게 미국 주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데 또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크로 하면서 경제를 들여다볼 때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따라가야 되고 추세가 중요하고 경제를 보면 오히려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미국 시장은 원래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인 건지 약간 어떤 아쉽지만 말씀 해주실 수 경제가 있을까요? 강해지는 국가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죠 현재. 지난번 점도표 찍을 때 GDP가 올라갔던 거의 유일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놀랍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나서 국내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가 지금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는 누가 보든 미국이 최고가 아닌가 싶고 약간 부럽기도 하고 약간 얄밉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부러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부러지지 않는 한 이런 특징은 예, 지속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기 이렇게 튼튼한 것도 물론 이제 돈이 찍어내는 것도 있지만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시장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 보면 중국 주식을 혹시 매도하실 분들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도할 시기 아니니까 경제 보시면서 버티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아까 얘기 예. 하셨던 이 장이 빠질 때 좀 안 좋은 애를 팔아서 좋은 애 사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이거 다른 지역 사실은 한국 주식을 배울 때도 그렇게 저는 배웠었는데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대표님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도 될까요? 다 되죠. 다 되는 똑같다고 거죠. 되는 생각하시죠?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 하는데 가게가 잘 되는 가게와 못 되는 가게 있을 때 팔라고 부르면 보통 못 되는 가게를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주식은 아까 했지만 오히려 많이 빠진 걸 되게 오래 보유하는 못 팔시죠. 예, 그런 예. 전략이 제가 보는 가장 큰 아픔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예,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상관없죠. 원칙. 상관없습니다. 여러 되게 가지, 중요한 예, 말입니다. 예. 이거. 그건 뭐 상관없는 얘기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를 저희 아는 분이 많이 매수했는데 전기차를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업이 도대체 돈을 언제 버는 거냐?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모든 기업들의 어떤 그 순위를 보게 돼, 이익을 보게 되면 차트를 갖다 놓으면 아마도 그 기업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 산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실정을 보시면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인데 지금 보고 있는 황소가 또 뭘 보고 있냐면요. 여기도 더 탑, 여기도 더 탑 해서 계속 올라가는 탑을 찍고 있는 거죠. 네. 탑은 여러분 아시면 최고치 찍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시장이 약간씩 매그쌤에서 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같이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 오른쪽 노란색 보시면 좋은데요. 지수를 보게 되면요. 1등이 뭐였냐? 러셀 1000 밸류입니다. 밸류. 네. 러셀 1000 더 확대한 건데 밸류니까 성장이 아니거든요. 가치죠. 가치. 1등이 가치였고 2등이 러셀 2000 중소형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였습니다. 아니 저기 러셀 2000 밸류였고요. 러셀 2000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소형도 힘을 썼고 밸류가 힘쓴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성장주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현재 약간 엔비디아가 쉬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손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보시게 되면요. 업종이 1등이 뭐였냐? 3월 달에 에너지가 10.4% 1등 했습니다. 1등 했고요. 2등이 유틸리티, 3등이 소재인데 보통 우리가 에너지, 유틸리티, 소재를 투자하느냐?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장은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치 저 같은 사람이 고기 먹다가 야채를 먹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안 나온 게 아닌가 해서 네. 에너지가 야채군요. 아, 좋습니다.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네. 건강해. 아, 예. 에너지는 건강합니다. 에너지 네. 야채가 아닌 고기인데 네.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는 네. 거 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림은요. 다음 그림은 이건데 만약에 이거는 금리가 내려갈 때 얘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전조건이 생기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물론 이제 매그쌤이 더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이지만 이익 성장이요. 24%대 5.4% 마이너스로 약간 엇갈렸는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올해는요 4.8 대 10.4%로 오히려 493개가 올라간다는 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게 되면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러셀 2000 혹은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493개 종목에 대한 약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설명드립니다. 네. 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을 같이 볼 건데요. 그 다음 러셀 그림은 2000이 좋다라는 걸 해석을 할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걸로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러셀 2000에는 워낙 작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고 해석을 만약에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요것에 대한 약간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익비용이 크다. 네. 이런 거 전제를 까시고 차익비용이 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익 감소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영재만? 지금 2000이 올라가는 게 네.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금리가 안 빠질 것 같다는 걸로 그거는 차익 비용은 일부분이니까 네, 예. 영업 자체가 훨씬 더 잘 돼서 음. 그렇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3번을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를 못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잠깐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거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결국은 나쁘고 다시 또 빅세븐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로직도 예,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어제 나왔죠. 어제. 네. 어제 이제 금리가 확 튀다 보니까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중소에 관심이 없지만 이거 하나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했던 가정에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건 다 무용지물 되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금리가 이거에 내려간다 대해서는. 가정하고 네. 금리가 제가 이 그림 가져올 때는요. 그때 봤던 금리 인하 횟수가 5번이었거든요. 네. 처음에 7번, 5번, 3번 아닙니까? 지금 3번이죠. 3번도 제가 보기에 지금은 좀 더 줄 수 있는 확률이 커 보일 것 같아요. 뭐 2번, 1번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주고 있는 건데 금리가 빠진다는 이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요. 그 다음 그림은 요건데 제가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그림인데 러셀 2000의 대표 ETF가 IWM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차트 분석이지만 이게 저기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에 있는 월봉상 그 상단을 종가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러셀 2000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어제는 빠졌지만 이제는 뭔가 좀 턴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금리가 네.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네. 보시고 또 한 가지 차트는요. 소매업을 대표하는 XRT인데 똑같이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만약에 금리가 빠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소형주의 관심, 소매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 아까 말씀까지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고 전체 조건 하에서 네.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매 지금 주제마다 네. 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포문을 열어 주시니까 다음에는 어떤 그림으로 풀어 주실지 좀 궁금해지는데 다음 그림이요? 다음 네, 그림으로 다음, 또 포문 열어 주실 네,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네. 그림은 뭔가요? 배와 네. 불이 같이 있네요. 네. 네, 요건데 같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걱정하는 게 누굽니까? 황소가 걱정하고 있죠. 이제 뭐냐? 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락을 염두에 둔 그런 그림인데 아마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임박했다라든지 아니면 팔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포트가 완비가 된 분들은요 팔면 다시 못 산다는 거 미리 얘기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이 올 것이냐 보게 되면요. 조정이 오지 않는다 한표 던지는 건데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1분기에 7.4%, 2분기에 11.4%까지 증가하는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물론 이것도 가봐야겠지만 지금도 1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팔 일이 없을 것 같고 실적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차이가 큰데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신 분들은 두려워하시지만 실적 보신 분들은 마음이 안심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폰에 저장해 놓고 보시면 마음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 부사장님의 지금 앞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내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모든 전제는 처음부터 좀 적절한 종목을 잘 선택해서 가지고 있을 때인 거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적절한 종목. 그냥 모든 미국 증시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을 아니죠. 거니까. 그러니까 S&P 500 그렇죠. ETF를 갖고 있는 게 아닌 하는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스피 200 똑같은 게 S&P 500이죠.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IWM을 보면서 중소형 열어놓고 보게 되면 중소형주에서 아마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는 기업 투자하시면 좋은데 그 S&P 500이 아닌가 다시 한번 네.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기에. 이익률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네. 엔비디아가 이제 물론 그동안 진짜 많이 올랐고 3월에 지금 약간 1%가 0.몇 %밖에 못 오르긴 했는데 네. 이익 성장률을 보니까 600%에서 600%, 500%, 네. 400%, 그다음에 5월, 7월 분기를 컨센서스를 보니까 120%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떨어지죠, 예. 120도 엄청나게 놀라운 숫자긴 올라오는데, 한데 예.
대표님 저보다도 주식을 더 오래 보셨으니까 이 모멘텀이 꺾일 때 주식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도 보면은 3분기가 되면 어쨌든 EPS 그로스가 조금 꺾이잖아요. 보통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어닝스 그로스가 떨어지니까 그로스는 하긴 하지만 네네네. 필요해 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크게 기대하면 욕심이 되겠죠. 네. 근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순간 종목 중 하나 교체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만약에 엔비디아를 빼고 글쎄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교체도 가능해 보인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는 그런 일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올해까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네. 지난번 나왔던 B20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오히려 B200 출시하면서 뭔가 엔비디아의 자신감이 표출된 게 아닌가 네. 싶고 그다음에 B200 값이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뭔가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올해까지 아닌 것 같고 혹시 한다 그러면 한 내년 정도에 아. 가면 뭐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조정 들어가면 모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아야죠. 엔비디아에 모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모으고 네. 모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소점 매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1,000원 단위로 하던데 네. 그렇죠? 충분히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봤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건데 1990원 당시의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이죠. 당시에 금리 올렸다가 그 약간의 색깔이 뭐 어떤 거죠? 색깔이 이게 황색입니까? 금색이라고 예, 금색입니다. 금색.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역시 옆에 있는 파란색 지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인하를 3번 한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3번 인하하면 역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때도 왜 올라갔냐면요. 경기가 좋았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가 오늘 좋기 때문에 올라가서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내리면 보통 막 경기가 망가지면서 주가 빨리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995원 당시가 흡사에 되게 되면 혹시 위원님 1995원 당시 S&P 지수의 성과 기억하십니까? 퍼포먼스? 95년이요. 제가 연도는 모르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6배 오른 건 알고 있습니다. 6배 올랐습니다. 95년만 32% 올라갔거든요. 네. 만약에 똑같다 이게 맞다 그러면 올해 이미 10% 올라온 S&P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네.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똑같은 점이 뭐냐면 아까 봤던 고점 대비 하락률이 2%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2%가 조금 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너무 흡사한 그림이다. 물론 이제 1995년은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예.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실수했다고 예. 생각했어요. 아, 예, 예. 괜찮습니다. 물론 오래된 얘기지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빠지면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금리가 현재 3번인데 금리를 3번 인하가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올해는 금리 인하에서 준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경기가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TLT 같은 채권 ETF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3번이든 이렇게 예를 들어 회수가 줄면 지금이 95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랠리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98년에 아시아 위기가 있어서 금리 인하 물론 그리고 주식이 엄청 오르긴 했어요. 1년. 그래서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아시아 위기를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게 오히려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보통은 그래도 1년 반 동안 오르니까 견디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년 반이 너무 짧으니까 뭐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컨트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채권도 해서 왜냐면 그러면 다시 금리가 많이 빠질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틀린 얘기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적 하나만 보고 꾸미시면 어려움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포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니면 뭐 배당이라든지 당일만의 특색이 담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지 마시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포트폴리오 뿌리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얼마까지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대출이 식으로, 없으면 예, 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네. 해서 그냥 사신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테크가 많이 몰려 있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하락할 때 방어가 안 됩니다. 예. 인간이 바닥에서 팔게 되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사라고 샀다 뭐 두 분이 추천해 샀다는 게 하다 보면 막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매입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버블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 있는 그 하늘색이 2000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시기였죠. 그 다음에 하늘색이 현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S&P500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다 PR이 좀 덜 갔기 때문에 지금 피크가 아니다,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홀스맨이라고 하는 요 종목이 뭐냐면 2000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이었거든요. 혹시 델 아십니까? 네. 아시나? 모르는 걸로 할게요. 네.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정정합니다. 종목 네 네. 가지가 당시에 83배였어요, PER이. 네. 근데 매그스가 현재 31배이기 때문에 뭐로 보거나 버블은 아닌 것 같다. 라고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기가 많네요. 델 알 수 있죠. 왜? 대리인데 제가 예를 든 건 왜 대리냐면 대리 다시 한번 전성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시는 건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인텔이 또 최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종목이지만 시스코 말고는 대부분 다시 올라간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네. 버블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PER이 비싸지 않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PER이 요때랑 비교하면 낮은데 그 외에 어떤 경우보다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요때 빼고는 지금 다 비싼데 그거는 그러면 요때가 아니면 어떡하냐에 대한 좀 의견도 주세요.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첫 네. 번째는 그만큼 성장주가 많이 증가했다. 네. 비율이 커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커졌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보시게 되면 엑슨모빌처럼 그렇게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게 빠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비교하게 되면 글쎄요, PR 비싼가 싶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저평가돼 있는 얘기 많이 할 때 보통 중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금융주가 많지 않습니까? 금융주가. 네. 그래서 퍼가 낮아 보이는 건데 PER 계산할 때 보통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을 같이 잣대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뭔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높긴 하지만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드립니다. 지금이 과거 어떤 때보다 비싸지만 IT 버블에 비하면 아직도 밑에 있고 그리고 그때보다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무조건 높은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러신 거죠. 이게 속도가 있는데 PE의 속도하고 EP의 속도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높아지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죠. EPS가. 네. 예, 더 많이 증가. 네. 그러니까 같이 달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빨리 가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달리고 있지만 더 빨리 가는 게 EPS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오늘 모처럼 부사장님 네. 나오셨으니까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종목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요즘에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그 배당을 네. 염두에 두고 은퇴 자금무 있는 친구들 앞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네. 받으면서 그런 걸 좀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부사장님 신간이 제목이 딱 제가 원했던 배우고 야, 싶었던 매주 달러를 받는 배당주 통장이 네. 있으면 예. 정말 받고 싶은데 네. 갖고 싶은데 뭐 일단은 제목만 봐도 약간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담긴 그렇죠. 건가요? 비법이 담겨 있나요? 1년 52주 매주 배당을 받는 방법이죠. 방법인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거는 배당금이 크지 않습니다. 배당 크게 벌려고 그러면요. 하나를 포기해야죠. 뭘 포기하냐? 주가 차익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배당을 받지만 조금 받고 주가 차익을 같이 가져가자 네. 라는 차원인데 이게 요 책, 바로 요 책이거든요. 요 책. 제목이 네. 좋죠. 매주 달러 받는 제목 잘 배당주 지으신 통장.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이건데 사실 이게 그 52주 배당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제가 1년 반 전에 이거를 강의할 때 그 디렉시온이라고 하는 운영사 연락이 와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을 대비해서 S&P500 종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대형주 뽑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213개 종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재료고 이 중에서 만약에 골라서 내가 추리면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제시한 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짜는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 배당 성장의 포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주차부터 쭉 나와주고 있는데요. 종목이 딱 구비가 돼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배당이 커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배당 순위는 1.73%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인데 2주차에 프로시버 쭉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딱딱 하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배당이 들어온다.
미국은 이제 한 1년에 4번을 주기 때문에 네. 13 종목 있으면 52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매주 주는 게 골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종목이 4월, 5월, 6월에 동일하게 되는 거고 해서 13개 종목만 있으면 매주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배당 낙인이 아니고 배당 지급일 기준이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배당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짜놓으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식으로 팔고 싶은데 배당이 들어오니까 약간 머뭇거리겠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넘기고 팔고 싶은 배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안 판다 주식을.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런 거에서 리포트 한번 쓴 적 있긴 한데 배당을 받아서 제가 추천했던 거는 이제 배당은 뭐 꽁돈은 아니지만 네. 이 증권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저는 이제 성장주 하나를 몰빵해서 사는 방법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사는 느낌이니까라고 네.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대표님이 추천하는 건 어떠세요? 배당이 나온 걸 갖고 그냥 쓰면 좀 아쉬우니까 뭔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식이 복리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건 여기서 이제는- 나온 배당 재투자를 매주 나오는 걸. 그거는 일단은 본인이 은퇴를 앞둔 분인지 아닌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은퇴를 앞둔 분들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예. 이승희 씨처럼 젊고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은퇴를 아니, 앞둔 게 더 궁금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젊은 거 먼저. 네. 네. 빨리 은퇴하실 파이어족인지를 먼저 여쭤봐야겠죠. 아, 예, 가능하면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배당 재투자하고 있는 드립 서비스, 디비던드 리인베스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네. 그걸 동원해서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네. 해놓으면 내가 받은 배당금을 다시 한번 구실을 매입하는 네. 소수점으로 네.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복리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네. 그 지금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굳이 은퇴를 꿈꾸기보다는 뭔가 좀 주가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네. 아, 네. 가는 게 맞지 않나. 아직 적어도 사실 이분은. 예. 당장 은퇴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제작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나온 네. 거를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걸 다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PR이 비싸고 뭐 현금으로 좀 이래도 좀 미래가 더 있어 보이는 거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국내에 들어온 지가 22년째밖에 안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아마 그 슈드라는 말 아시죠? 슈드? ETF죠. SCHD를 네, 유명한. 뜻하는 건데 그거를 많이 매입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예, 좀 근데 있어요. 그게 네. 당시에는 올라갈 때 잘 들어갔죠. 근데 네. 지금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배당하면 많은 분들이 뭐 가치니 뭐 방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장 배당이 훨씬 좋다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역사가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현재 배당이 안 좋아하지 마시고 돈을 벌어가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커지면 그때 가서 은퇴를 꿈꾸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요. 지금은 그럴 때 아닌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놓게 되면 주가 재미없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뭐라 하시냐면요. 엔비디아 올라갈 때는 뭐 했냐 네.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당 성장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 배당 가지고 엔비디아 사면 그냥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배당 나오는 걸로 조금씩. 그거 좋죠. 만약에 네. 배당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배당을 또 받은 걸 또 재투자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쵸.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배당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매주 달러 받는 전략은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네. 라고 좀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예. 이게 그럼 지금 알짜 배당 기업을 지금 200여 곳 정도 책에 담겨 예, 있는 당연하죠. 거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월마다 정리를 해서 내가 주마다 받을 수 있게 또 본인이 짤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죠. 짤 수도 기준으로 있고 해서.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제가 한 걸 따라할 수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월 마지막 주에 브로드컴이 있는데 브로드컴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 이제 빼고 다른 걸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네. 그래서 일단 사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다음 그림인데 일단은 섹터는 4개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은 9개 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섹터인데요. 이미소비재, 헬스케어, 파이낸셜, 테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누가 짜주지 않으면 이렇게 분산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시면서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켓캡은요 라지캡, 메가캡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다음 봅니다. 방 이건데요. 네. 그 보통 배당 ETF의 가장 큰 ETF가 DBY인데 일년 성과를 보시면
약간 압도적으로 저희 성장의 포트가 이겼죠. 네. 5.75 대 27%니까 이겼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시면 좋습니다. 성과를 내가 시세차를 많이 볼 거냐, 배당 많이 갈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성과를 좀 더 보면서 배당을 작게 가져가는 좋아 보이는데 두 분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이 그림으로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배당처럼 3.65% 배당을 꾸시면 시세를 포기해야 되는데 장이 좋은데 굳이 시세를 포기할 필요 있을까 설명드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반면에 만약 은퇴 앞두신 분들에서 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은퇴장 포트입니다. 이건데요. 리서치 파이낸셜부터 쭉 나와주고 있는 똑같이 13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배당 수율이 5.07%로 높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9개 섹터에 9개 산업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잘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캡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지캡이 거의 90%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도 여기 나온 종목을 구성하시게 되면 거의 걱정 없이 장기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네. 그 평소에 이제 배당주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시나 이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주인가라는 생각을 혹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사장님께서도 이번에 이제 배당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신간을 내신 이유에는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그림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같이 보시면 DBY ETF가 현재 성과가 5.75% 1년 동안 배당률은 3.65%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은퇴용도 6.9%, 5.07%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게 되면 쥐어짜듯 더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을 잘 분별하셔갖고 배당을 조금 더 받으면 훨씬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누가 주어진 것보다는 여러분들 만드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책 사신 다음에 213개 종목 중에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시죠, 같이. 요 은퇴자용 포트폴리오로 받은 배당은 재투자하지 말까요? 이거 그냥 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한 질문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4인 가족이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하냐 해서 제가 얘기한 게 보통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네. 10억 투자하면 5천만 원 정도가 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보면 그렇죠. 수익률이. 그러면 일단은 매월 416만 원이고요. 네. 거기서 만약에 배당세를 빼면 네. 300만 원 후반대 네. 나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딱 아마 안 파실 거기 때문에 계획 잡고 투자하시면 아마 화여족까지 아니지만 좀 더 평온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 요거는 네. 자기가 배당을 받아서 쓸 사람을 더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요건 그렇죠. 요건 요 은퇴자 요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은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만들 때 이게 제가 1년 반 동안 강의할 때 한 3,000여 명이 들은 강의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지만 아마 이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한 번도 매도 안 했을 겁니다. 네. 왜냐면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다음 이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달러를 버는 방법이 배당 말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부럽네요. 예, 부러운 많이 건데 하신 네. 분들은 부럽겠다. 부러우면 네. 지는 거기 때문에 네.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 이 네. 브록인데 이 브록에 아까 얘기했던 예시가 들어있는데 이 브록은 초판까지만 한정되는 브록이니까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록이 요게- 들어있는 내용이 뭔데요? 요게 이제 네. 통장처럼 아까 그, 네. 다시 자기의 한 번만 어떤 적어서. 내용을 적어서 샘플로 운용할 수 있는 예시 네. 들어주신 것처럼 통장처럼. 네. 그래서 배당주 통장이라는 게 바로 요걸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이야기를 좀 네. 해봤고요. 그 앞전에는 이제 저희가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와 앞으로 상승 여력이 계속될 것인가, 뭐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모든 예측 가운데도 항상 변수라는 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부사장님께서도 보시는 그래도 이런 변수는 좀 유의해야 한다. 상승 여력이 좀 꺾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뭐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는 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의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아닌가 저는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그림도 그런 건데요. 금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금리가 거의 가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작년에 초반에는 인하가 7번 예상했죠. 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 헤매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3번이 정설이고 제가 보기에 한두 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갑자기 금리가 튀어오른 이건데요. 어제 갑자기 10년물이 4.31%가 올라갔는데 왜 그랬냐? ISM 제조업 지수가 갑자기 53을 찍으면서 확장 국면에 들었습니다. 확장 국면. 거의 16개월 말인데 이렇게 경제 강화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6개월 만에 제조업인데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튄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경제를 뜯어보게 되면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경제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물이 4.3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추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CF의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맨 밑에 노란색을 보시면 좋은데요. 노란색인데 이게 동결인데 한 달 동결 확률이 26%,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29.9%, 하루 전에 39%다 갑자기 어제요 41%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6월달 금리 인하가 약간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이러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줄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설 있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정책의 변경인데요. 과거에는 인상은 느리게 하고 인하는 빠르게 했는데 지금 뭐냐 반대로 인상은 빠르게 인하 느리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게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인하할 필요 있을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진 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인하를 에스컬 타고 많이 느리게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하반기 정도 한두 번 정도 할 거기 때문에 이 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는 지표로 다 확인이 되는데 예. 이제 어떤 또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경제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이제 좀 중산층 이하의 미국인들은 힘들다. 그래서 알바도 많이 뛰고 그래서 취업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게 데이터는 좋긴 하지만 실제 근본적인 경제가 나빠진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그거에 있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민자도 있고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나온 데이터 이번 주 나오겠지만 고용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서 보시면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말씀도 드리고 하여간 이런 그림 보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매번 같은 질문이지만 너무 빠른 채권 ETF의 매입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거 저는 그것만 막으면 저희 할 일이 끝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 매입을 하시거든요. 채권 ETF는 이해가 안 아까 가지만. 이민자 얘기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네. 이민자가 좋아져서 네. 고용가, 물가나 이런 거는 잡히고 왜냐하면 이민자가 들어왔으니까 서비스 관련 비용이 떨어질 거잖아요. 이 인건비가.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그 이민자랑 경쟁하는 미국의 이제 몸으로 일하시는 블루워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인 힘이 들고 근데 위에 주식은 좋고 이러니까 상위 자산은 또 차별화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페드 위원들이 옛날에는 데이터만 보다가 뭐 누구도 만나보고 뭐 이러면서 각각의 데이터보다 이런 현실 경제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슬슬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과연 경제가 진짜 뭐 나빠서 하는 걸 인식,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주식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래도 주식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네, 혹시 그래도. 어떤 논리가 만약에 있을까요?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인공지능이 직업을 또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혹시 그걸 이렇게 데이터화거나 도표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현재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라기보다는 연준의 위원들이나 생각들. 연준의 이렇게 네. 코멘트들이 있잖아요. 코멘트들. 뭐 이렇게 네. 뭐 이런 건 이런데 우리가 뭐 알아보니까 점점 힘들어하고 뭐 중소기업들이 뭐 점점 옛날보다 좀 경기 나빠진다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썰을 푼다고 할까 썰을 푼다. 약간 아니면 뭐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할까 밑밥 이런 깐다? 식의 약간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수보다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좀 뭐 보시면 될 어쨌든 거. 뭐 예, 파월도 예. 그런 걸 들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좀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 그래서 아예 인하가 없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예, 제가 보기 아까 말씀하신 그 약자가 또 있으니까 네, 네, 그냥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거죠. 현재 스티븐 블리치라고 하는 그 TS 롬바드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말이죠. 어제 나왔던 말인데 그래서 그 인하는 빵번 한 번.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안 해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금리나 뭐 소수지만 반대하는 거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물론 이제 밸런스 맞고 있지만 이런 게 또 좋은 거죠. 막 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축은 인하를 좀 줄이자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시장을 보여드리고 아마도 이제 파월이 아직까지 세 번이나 주장하지만 다음 5월달에 가서 좀 뭔가 윤곽이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요게 마지막 끝입니까? 끝입니까? 네, 그래서 네. 어제 저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 보면서 야 인하 세 번보다는 좀 줄면 어떨까 싶었는데 바로 이분이 얘기해갖고 제 생각하고 약간 동일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네.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여쭤봐야 되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3월달에 조금 주춤하겠다는 그렇지만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사실은 주춤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데 엔비디아를 진입하려고 막 계속 준비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한 970불에서 900불이 됐으니 난 이제 진입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 조금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추천 예를 들어 900에 사고 80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저점에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왜냐하면 장비대 하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 사야죠. 지금도 충분히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다. 그다음에 조정받을 수 아시겠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조정받지만은 최후의 보루는 지키고 조정받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그 미국 주식은 가는 쪽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악평을 내놓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다음에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보통-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이? 무서운데 네. 무서운데 이번 비백 나오고의 어떤 그 효과를 아직까지 못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실적 발표 때 녹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못 사고 일단 예시를 들어서 어떤 얼마 가격 산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여기에 사겠다고 하면 예. 거기 죽어 다닌다는 근데 거죠. 엔비디아에 네. 대한 아예 매력이 빠지는 분 살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매력 빠진 분이 뭐 1,000달러든 900달러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잘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보유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